985번입니다. 자, 첫째 항이 64인 등비수열에서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이 숫자 1은 제 몇 번째 항인가? 바로 제 n항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일반항을 작성하면 바로 이 1이 몇 번째 항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참고해 보면요. A3에서 A2로 나누었다는 말은 바로 얘가 바로 공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공비가 몇 칸 차이다? 한 칸 차이죠. 그리고 얘는 두 칸 차이니까 바로 R 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1이 된다.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바로 공비를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항 해보면 R 제곱 마이너스 R에 플러스 4분의 1이 0이니까 얘는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 보이나요? R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0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보이죠? 자, 따라서 덩어리의 제곱이 0이란 말은 그 덩어리 자체기 R맹이 자체가 바로 0이 되는 R값 2분의 1이 되므로 공비를 쉽게 찾았습니다. 근데 첫째 항이 64니까 일반항 AN을 찾을 수가 있겠죠.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n제곱이 아니라 n-1제곱이죠. 이게 일반항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1이라는 숫자는 제 몇 번째 항인가를 물어보니까 얘가 1이 되는 n의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양변을 64로 나누어 버리면 2분의 1의 n-1제곱은 64분의 1이 되어서 64분의 1은 2분의 1의 바로 몇 제곱이 되겠다? 바로 6제곱이 되게 돼요. 따라서 바로 지수 방정식 꼴이 되고 밑이 같으니까 그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n-1이 6이므로 n은 바로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그러므로 이 1은 제 몇 항이 된다? 제 7항의 바로 숫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일반항을 작성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요. 986번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A3이 3, A5가 9일 때, AN 제곱이 1000보다 큰 것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항을 작성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A3이 3이고 A5가 9니까 몇 칸 차이입니까? 바로 두 칸 차이가 되네요. 따라서 공비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실질적으로는 3이 9가 되었으니까 바로 3을 곱했죠. 따라서 R 제곱이 3이다. 그러므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나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AN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등비수열에서는 초항을 직접 알아서 처리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우리 A1을 구한다. 즉, 첫 번째 항을 구한다는 말은 이 세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맞죠? 이 세 번째 항을 가지고 뭘 하면 되겠다? 공비 R 제곱만큼 두 칸 차이니까, 그죠? 공비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공비를 제곱하면 3이니까 첫 번째 항이 바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N은 어떻게 되죠?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에 얼마 된다? n-1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AN의 제곱이니까 이 전체를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루트 3의 n-1 제곱의 전체 제곱을 하라는 말은 지수 법칙으로 곱해도 되겠지만, 어떤 지수를 제곱하라는 것은 이 제곱의 명령어는 바로 기억납니까? 밑을 제곱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세제곱을 하는 말은 밑을 세제곱하는 말과 똑같죠. 따라서 밑을 제곱하면 바로 3의 n-1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얘는 루트 3의 지수끼리는 바로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두 배의
n-1제곱으로 볼 수 있고 얘는 다시 루트 3의 제곱에 이 전체의 n-1제곱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밑을 제곱한 3의 n-1제곱으로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얘가 얼마보다? 바로 1000보다 큰 n의 값을 우리가 찾아달라. 바로 가장 작은 n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n을 찾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잡고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의 거듭 제곱을 몇 번 생각하면 금방 10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3의 4제곱이 얼마죠? 81입니다. 자, 3의 5제곱은 얼마예요? 3의 5제곱은 81에다가 3을 곱하면 되니까 바로 243이죠. 아직 1000이 되려면 조금 남았네요. 그죠? 자, 그럼 3의 6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3의 6제곱은 여기에다가 3을 곱해줘도 되고 3의 4제곱이 얼마예요? 81이잖아요. 81에다가 뭐를 3의 제곱이 9를 곱한 게 낫겠죠. 따라서 729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을 7제곱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3을 곱해줘 버리면 어때요? 7, 3, 21이 돼서 2000이 넘어가죠. 이걸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2187인데 자, 700 단위에서 700에서 3을 곱해주면 2100이 되니까 그죠? 1000을 훨씬 넘어갑니다. 따라서 6일 때는 729로 모자라죠. 따라서 이 n-1은 뭐보다 7보다는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7일 때도 성립하잖아요. 여기 n-1이. 맞죠? 6일 때는 성립 안 하지만 7부터 성립하겠죠. 그죠? 따라서 등호를 7부터 되어야 되니까 이 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n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서 바로 n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6이 되면 안 되잖아요. 7부터 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n은 8 이상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87번입니다. 자, 첫 장이 5이고 제 세 번째 장이 4분의 5인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2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항은 제 몇 항인가? 제 n항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바로 일반항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첫 장은 아니까 공비만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장에서 3만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비 두 번을 곱해주면 되겠죠. 두 간 차이니까. 그럼 5가 4분의 5가 됐다는 말은 바로 얼마가 곱해졌는 것입니까? 바로 4분의 1이 실질적으로 곱해졌는 거죠. 따라서 R제곱이 바로 4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고로 R은 얼마가 돼야 된다? 공비가 양수니까 바로 R제곱이 4분의 1이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양수는 2분의 1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항을 작성하면요. 자, 첫 번째 항이 5가 되고요. 자, 공비가 2분의 1이 되니까 5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 되겠죠. 바로 얘가 200보다 작아지는 거야. 처음으로 200보다 작아지라고 했으니까 바로 200분의 1보다 작은 그 n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바로 무엇을 풀어주면 된다? 지수 부등식을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양변에 일단 5로 나누면요. 2분의 1에 n-1제곱이 누구보다 작다? 바로 1000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분의 1의 n-1제곱은 양수잖아요. 1000분의 1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분수로 나타나면 분수 상황인데 이것을 각각을 역수를 취해줘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가 나왔을 때는 각각의 역수를 취하는 말은 이 민만 역수를 취해주면 되니까 2의 n-1제곱이 1000보다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끼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되는 처음으로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바로 n의 바로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쉽게 알겠지만 바로 2의 10제곱이 1024이고 2의 11, 2의 9제곱은 512가 되잖아요. 그죠? 아, 따라서 이 지수 n-1이 얼마가 되면 된다? 바로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1000보다 크게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n은 얼마 이상? 바로 11 이상이 되어서 자, 처음으로 2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항은 바로 몇 번째 항이 되겠다? 바로 11번째 항부터는 바로 200분의 1보다 작은 항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수가 모두 다 양수인데 분수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밑이 정수인 게 편하니까 서로서로 각각 역수를 취해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수끼리의 바로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는 반드시 바뀐다는 것만 주의하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분수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정수 상태로 바로 바꾸어서 처리하는 게 훨씬 편안하고 말을 하고 싶네요. 아시겠나요? 988번입니다. 자,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이랬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비 수열하고 이렇게 집합 표시를 하고 AN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이 AN이 바로 이 등비 수열의 바로 무엇이다? 일반항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만약에 집합 표시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 A에 2n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A의 2n입니다. 집합 표시로 되어 있고 A에 2n-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A의 2n-1이 된다는 거. 바로 그래서 이 집합 안에는 항상 이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바로 로그 A2가 2분의 1이죠. 지금 이 수열에 바로 두 번째 항은 A예요. 로그 A가 아니죠. 맞나요?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 항에다가 로그 값을 취한 게 2분의 1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항이 2가 아니라 다섯 번째 항에다가 상용 로그 값을 취한 게 2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일반항이 100보다 크고 만보다 작다를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A2를 알 수가 있죠. A2는요, 바로 무엇이 됩니까? 자, 상용 로그니까 바로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방법. 바로 한 번 미천 영원한 미치죠. 10에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A의 5는 무엇이 됩니까? A의 다섯 번째 항은 한 번 미천 영원한 미치니까 10에 얼마가 되죠? 바로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은 10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10이 되는 것이고 바로 A의 다섯 번째 항은 바로 10의 제곱, 바로 10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것은 각각의 항에다가 로그 값을 취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두 개의 특정 항을 아니까 우리는 일반 항을 작성할 수가 있죠. 자, A2가 A5가 된다는 말은 몇 칸 차이입니까? 세 칸 차이니까 공비 세 번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곱해야지 10의 제곱이 되나요? 바로 10의 제곱이 2분의 4제곱이니까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 바로 10의 얼마죠? 2분의 3제곱을 여기에다 곱해줘야지 바로 10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R 세제곱이 바로 얼마다? 10의 2분의 3제곱이 되고 우리는 공비를 찾아야 되니까 자, 지수가
이동하면 되겠죠. 이항한다 식으로. 그러면 역수로 이항하죠. 그죠? 따라서 10의 2분의 3제곱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제곱이 되면 되니까 바로 10의 얼마가 된다? 바로 2분의 1제곱. 바로 루트 10이 바로 공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수에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지수 법칙할 때. 이 R 세제곱을 R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도 3분의 1제곱, 여기에도 3분의 1제곱을 하면 되니까 바로 약분되어서 바로 10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비가 바로 루트 10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항을 생각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첫 번째 항은 바로 첫 번째 항에다가 10의 2분의 1제곱을 곱해서 다음 항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10의 2분의 1제곱에서 공비로 한번 나누어 주면 되니까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AN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AN은 바로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비 얼마? 10의 2분의 1제곱이죠. 그거에 바로 뭐다? n-1제곱이 바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겠네요. 얘가 얼마보다 크고 100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만보다 작은 바로 n의 자연수 개수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이 모두 다 10이니까 10의 제곱으로 바꾸고 여기는 10의 자 지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바로 2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지수법칙 바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10이 얼마죠? 바로 4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밑이 똑같죠. 그리고 밑이 1보다 큰 밑수니까, 밑이니까. 자, 지수끼리만 비교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양변을 먼저 2배 할까요? 2배 하면 4가 되고요. 2배 하면 n-1이 되네요. 2배 하면 8이 되고요. n을 더해버리면 바로 n은 5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9보다 작은 바로 자연수만 찾아주면 되니까 바로 자연수 n의 개수는 6, 7, 8 바로 몇 개가 되겠다? 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수의 분수가 나와서 조금 불편한 거는 있지만, 여러분들 지수 법칙만 잘 이용하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어떤 등비수열 AN이 있어요. 등비수열 AN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모든 항에다가 로그를 한번 붙여볼게요. 로그. 그것도 뭐 가장 대표적인 상용 로그를 붙여볼게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항에 로그를 붙여버리면 이 수열은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됩니다. 등비 수열의 모든 항에 로그를 붙여버리면 무슨 수열이 되어버린다? 등차 수열이 되어버려요. 자, 왜 그러냐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이죠. 저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상용 로그를 한번 붙여볼게요. 로그를 붙여보면 로그 AN은 맞죠? 로그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로그는 진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로그의 합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로그 A를 선생님이 뒤로 조금 적고요. 여기는 로그 R의 n-1제곱인데 n-1제곱이 앞으로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잠깐 정렬을 해보면 자, n의 개수가 로그 r이 되죠. 로그 r 곱하기 n이 되고 마이너스 로그 r에 플러스 로그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로그 an이라는 것은 잘 살펴보시면 자, 이 n에 대한 몇 차식이죠? n에 대한 1차식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n에 대한 1차식이므로 맞죠? 바로 로그 A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n의 개수가 누구입니까? 로그 R이죠. 이 로그 R이 로그 An의 바로 무엇이 된다? 공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모든 항에 로그를 붙이면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풀이를 한번 본다면 이 AN 자체가 등비인데 로그를 붙였으니까 얘는 바로 이 로그 A2가 2분의 1이고 로그 A5가 바로 2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로그 AN으로 봐야 되니까 얘가 바로 두 번째 항, 얘가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으로 가니까 공차를 몇 번 더해줬다? 세 번 더해준 거죠. 따라서 얼마나 더해준 꼴이 됩니까? 바로 2분의 3을 더해준 꼴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D가 바로 얼마다? 2분의 3이네요. 따라서 D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D가 2분의 1. 공차가 바로 2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항을 작성해 보면 로그 AN이 일반항이잖아요. 그죠? 로그 AN이 일반항입니다. 공차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N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만 상수항만 더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그 A2가 2분의 1이니까 N에다가 2를 넣으면 2분의 1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2를 대입하면 여기 1이니까 1이 2분의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필요하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바로 로그 AN의 일반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를 다시 이제 AN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바로 10에 맞죠? 한 번 미친 영어는 10의 2분의 1에 n-2분의 1제곱으로 어떻게 나온다? 자, 얘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 공차가 뭐가 된다고 했나요? 로그 R이 된다고 했죠. 자 R이 얘니까 로그 R이면 얼마 됩니까? 로그 10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가 공차가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2분의 1로 공차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정비 수열의 모든 항에 로그를 취하면 그 새로운 수열, 로그 A에는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왜냐? 그 지수가 원래 등비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인데 로그를 붙임으로써 그 n-1제곱이 앞으로 툭 틀어져서 바로 n에 대한 1차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89번입니다. 2와 162 사이에 세 양수 A, B, C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양수 A, B, C를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이 등비수열의 공비는 무조건 양수죠.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어야 하고요. 자, 이럴 때 A와 B와 C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등비수열은 그놈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죠. 곱을 구하라 하면 AC는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162가 될 것인데 여기는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면 될까요? 뭐 등비 중앙을 이용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서 그대로 우리가 등비주형을 이용해도 되지만 바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공비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얘가 몇 칸 차예요? 네 칸 차입니다. 따라서 R의 4제곱이 2와 161은 4칸 차이니까 바로 81이 되고 R의 4제곱이 81이면 R은 얼마입니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맞죠? 공비가 양수이기 때문에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공비가 3이니까 2에서 3을 곱하면 6이고요. 6에서 3을 곱하면 18이 되고요. 18에다가 3을 곱하면 54가 되고 54에다가 3을 곱하면 162가 되겠죠. 따라서 A, B, C를 공비를 알았으므로 바로 찾을 수가 있고 6과 18과 54를 모두 다 더하면 6 더하기 18이 24니까 바로 7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등비중앙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2와 162의 가운데가 B니까 등비중앙으로 처리한다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에 뭐와 같다? 곱과 같다. 따라서 B제곱이 얼마가 된다? 바로 324가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바로 18의 제곱이 바로 32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B가 18이면 A는 또 어떻게 구하면 돼요? A 제곱은 2하고 18하고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36이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6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양수니까 6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C는 C 제곱은 얼마? 18 곱하기 162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C도 54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더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숫자가 커지면 제곱수 찾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 항 두 개가 특정 항 두 개가 나타나면 뭐 공비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공비만 알면 A, B, C는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90번입니다. 자, 수열 80일 해서 A1, A2, AN까지 그리고 27분의 128. 이 수열이 바로 등비 수열이에요. 이 수열의 공비가 3분의 2일 때 이 자연수 n의 값, 즉 81과 27분의 128 사이에 자 숫자 몇 개를 집어넣어서 n개를 집어넣어서 등비 수열을 만들었다. 이런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 사실 이 81이 바로 첫 번째 항이 되고요. 27분의 128은 바로 몇 번째 항이 됩니까? 바로 n 플러스 한 번째가 아니라 여기가 첫 번째 항이니까 얘가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얘는 첫 번째 항이고 얘는 바로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된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A1이라고 안 보고 얘를 A1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81과 27분의 128은 바로 몇 칸 차이가 된다. 이 항 전체가 n 플러스 두 개니까 그죠? 바로 n 플러스 한 칸 차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따라서 81에다가 공비 3분의 2에 바로 n 플러스 1 적업한 게 그게 바로 얼마가 되면 된다? 바로 27분의 128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n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양변을 바로 81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80이 지워지고 약분되어서 여기가 바로 81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분모를 3으로 고칠 수가 있죠. 분자도 3으로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2로 고칠 수가 있죠. 27은 3의 세제곱, 81은 3의 4제곱이니까 얘가 3의 7제곱입니다. 그리고 128이 2의 7제곱이죠. 아, 따라서 얘는 3분의 2의 바로 7제곱과 똑같은 수라는 거죠. 밑이 3분의 2로 똑같으니까 지수 n 플러스 1이 바로 얼마가 되면 된다? 7이 되면 되므로 결론적으로 n은 얼마의 값을 가진다? 6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7과 81을 곱하지 말고 바로 3의 친척들이니까 바로 3분의 2의 바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주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991번입니다. 자, 991번을 설명을 바로 듣는 친구들은 자, 988번 바로 옆에 있는 문제죠. 988번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게 있으니까 바로 거기서 내용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기 바랍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2와 64에 이렇게 9개의 양수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넣어서 등비수열을 이루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양수를 넣었다는 말은 바로 공비는 이 등비수열의 공비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9개 넣는 거에다가 각각 로그를 취한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988번에서 무엇을 정리했나요? 등비수열의 모든 항에 무엇을 붙이면 로그를 붙이면 그 새로운 수열은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수열은 바로 등비 수열이지만 자 밑이 2인 로그를 다 붙였네요 지금. 그래서 로그 2의 2 그리고 로그 2의 x1 그리고 로그 2의 x2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항에 로그를 모두 다 붙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로그 2의 x9 그리고 로그 2의 바로 64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만들어진 수열 이 수열은 바로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등차 수열에 바로 누구? 이 안에 넣는 이 9개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이 합. 이것들을 모두 더한 합을 구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등차 수열이 되니까 우리는 이 합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제일 첫 번째 항과 제일 마지막 항을 뭐한다? 더한 다음 곱하기 2분의 항수 몇 개? 9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등차 수열에서는 어떻다? 그놈끼리는 합이 같다 그랬죠. 여기에서 첫 번째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개의 합이나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거의 합이나 어떻다? 똑같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수 대신에 무엇을 생각해도 된다? 바로 로그 2의 2 플러스 로그 2의 64로 바꾸어서 계산해도 어떻다? 똑같다는 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갈로속은 로그 2에 얘가 비록 1이지만 그냥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죠. 바로 128이 될 것입니다.
자, 128이 얼마죠? 2의 7제곱이죠. 얘가 바로 128이 바로 2의 7제곱이니까 7이 떨어지면 7 로그 2의 2는 1이니까 7 곱하기 2분의 9가 되어서 2분의 바로 63. 자,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바로 등비수열의 모든 항의 로그를 취하면 그 새로운 수열, 이 수열은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러면 바로 등차 수열의 이 9개의 항의 합을 구하라는 것이니까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해주면 되죠. 근데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이 두 개의 합이나 그 전에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이 두 개의 합은 어떻다? 그놈끼리니까. 그놈끼리는 항상 값이 뭐 해야 된다? 똑같아야 되니까 이걸 대체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